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드디어 2018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1월 1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 한 해를 보내고 2018년 새해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기사가 인도네시아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연말연시를 전후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한 해를 뒤돌아보는 기사보다는 2018년 한 해를 짚어보는 그런 기사가 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사보다는 새해의 희망이 담긴 그런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지난 과거사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서 우리나라도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인도네시아처럼 새로운 새해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거리에 나가보면은 온통 금색 종이로 만든 트럼펫 장사가 나타나서 어느새 새가 밝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가르는 송구영신 밤에 트럼펫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환영의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2017년의 과거를 불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트럼펫은 금색 종이로 이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입술을 대는 데는 피리를 집어서 넣고요. 겉에는 술을 달아서 멋을 내기도 합니다. 대개 하나에 7,500루피아 정도 나갑니다. 그냥 밋밋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한두 개 정도는 사서 우리들도 좋은 사람과 같이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2017년을 불어버리고요. 새해를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골카르당 총재이자 국회의장인 세티아 노반토가 카페카의 구속소사에 이어서 티피코르라고 하는 부정부패위원회 재판을 받게 되면서 골카르 당내 계파 간 당권 경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장 자리는 그린드라당의 팔리존이라고 하는 국회 부의장이 실권을 차지했고요. 당 총재 자리는 아이르랑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카르당은 유습 갈라 부통령을 비롯한 당내 온건파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지 현 조코위 유습 갈라 정권과 연정을 계속 유지하고 오는 2019년 대선에서도 조코위 대통령을 골카르당이 지지할 것이라고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드디어 그린드라당의 프라보 수비안토 총재와 PKS의 모하마드 소이블 이만 총재 그리고 판당의 줄키플리 하산 총재가 만났습니다. 물론 2019년 대선을 위한 첫 모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 신문들은 이들 세 사람의 만남을 방운 퀄리시, 즉 세 당이 힘을 합쳐서 2019년 대선을 치르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인도네시아의 정치의 해이긴 한데요. 아예 연초부터 정치적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당이 합치게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당들은 당연히 빼대빼당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이라고 한다면은 골가르당과 민주당, 파르타이 데모크라시 당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느 쪽에 서게 될지, 또 그들이 무엇을 서로 주고받을 것인지, 이것이 향후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판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외신입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가 더 많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을 경우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이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반대하는 쪽에 섰습니다. 또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아프리카 공화국 등까지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이스라엘, 과테말라, 혼두라스,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공화국, 마샬 제도, 팔라우, 토고 등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은 다들 그럴 만한 나라들로 매우 초라한 성적입니다. 한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체코 등은 이상하게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아예 불참하는 나라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줘야 하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매우 서운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보복이 인도네시아에 던져질지 그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너무 중요한 나라니까 미국이 좀 봐줄 것 같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콤파스 논설자는 반드시 뭔가는 그 반대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는 국제 정치적 행위의 하나라는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정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국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본의 아니게 다른 표결을 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 유태인과 기독교인들의 속내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회원국 다수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고 결의를 했다고 해서 성경의 기록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수도 인정 표결은 또 다른 국제 분쟁의 불씨만 남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발 외신으로 중국과 북한의 무역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만큼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지지한다는 기사가 역시 서울발 외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주변 기사만 모아서 외신 기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26일자 외신도 보면은 파주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망원경으로 구경하는 민간인 관광객들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대화를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은 중국과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 조치 때문에
서해바다 공해상에서 유엔 감시국 몰래 기름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7년 한 해의 인도네시아 외교 활동을 돌아보고 2018년 한 해의 인도네시아 외교 방향을 가늠해보는 뉴스입니다. 지난달 21일자 오피니언 칸에 우이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과 베긴다 빡빡한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17년 인도네시아의 국제정치 활동 결과와 2018년에 당면하게 될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망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우선 그는 2017년 성과에 대해서 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연합에서 화합과 안정을 유지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중국해의 안정 유지와 메아, 즉 마셔라kat 에코노미 아세안 공동체, 즉 아세안 국민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경제적 협력을 도모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IS의 아세안 기지 이동을 저지하는 그런 전선을 마련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꼽고 있습니다. 즉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군부와 협력해서 인도네시아는 북칼리만탄 따라칸, 말레이시아는 따와우에, 그리고 필리핀은 봉아우라는 곳에 각각 IS 저지 군사협력센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당사국답게 마라위의 외국인 출입국 통제소를 운영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미얀마 로힝야 난민을 인간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인도네시아가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이오라, 즉 인디안 오션 림 아소시에이션을 결성하고 BDF, 즉 발리 데모크라시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적 포럼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최근의 일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을 때 즉각 5기, 즉 세계 이슬람 국가 정상회의를 소집하고 유엔 안보리의 거부권 표결을 주도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2017년 인도네시아 외교 정책의 성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반도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반도 대화 중재 문제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외교 결과가 그렇다면은 2018년 한 해 인도네시아 대외 당면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도 이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LCS, 즉 남중국해 분쟁 문제 해결책과 이상하게도 한반도 안정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단합과 지역경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혹은 IS의 동남아 교두보 진출을 막자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잘 보호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국제적 변화와 WTO와 나프타 지속 여부 등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상품의 대미국 수출 총액과 대중국 수출 총액을 비교해 가면서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루살렘 수도 문제를 거부한 나라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짰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한 해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카르타 시정 관련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21일자 신문에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동경이 3.65m 가라앉았던 것처럼 10년 이내에 91.4cm, 약 1m 정도 지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자 자카르타 시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천만 시민들이 강상에 살게 되는 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벌써 자카르타 전체 면적 중에서 40%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은데 실제로 서부 자카르타 무아라 바루 같은 어시장을 가보면은 수년 전보다 4.26m나 낮아졌기 때문에 항상 침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반 침하 원인을 보면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주된 원인은 불법으로 지하 취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레이트 시 월을 쌓아서 바닷물의 역류를 막고 오는 2030년까지 지하 터널을 뚫고 강을 개발을 해서 물의 흐름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지만은 지반 침하와는 별반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냥 바닷가에는 망그로브를 심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년 새해를 맞아서 자카르타 비에니 스테이션 혹은 수디르만 바루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역이 바투제페르 역에서 출발해서 수카르노하타 공항까지 가는 전철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금만 비교해 보면은 기차는 3만 루피아지만은 나중에 7만 루피아가 될 것이기 때문에 43,500 루피아를 받고 있는 담리 공항 버스보다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1시간 이내에 기차가 주파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담리보다는 참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블루버드, 우버, 그랩 같은 택시를 보면은 10만 루피아에서 15만 루피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느껴지고는 있는데 택시는 여러 사람이 타고 짐까지 실어주니까 기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거나 공항을 나갈 때 길이 막히게 되면은 수디르만 바루 스테이션역에서 타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인도네시아 아세안 게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코앞으로 다가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북한 선수단을 유치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오는 8월 18일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게임 이전까지 어떻게 하면 경천철도 놓고 지금도 수리 중에 있는 스나얀 종합운동장 공사를 잘 마치느냐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 티켓을 반밖에 팔지 못해서 각급 기관에 강매까지 하는 그런 모양인데 자카르타 한인 단체들이 나서서 서울 가는 티켓 비용을 보조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아주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참가를 위해서는 우리 교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평창 올림픽을 좀 광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새해 첫 번째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